예전이랑은 다르게 요즘은 같은 제품인데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순수익이 몇 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잘 팔리면 쿠팡, 자사몰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지만 이제는 쿠팡에서는 잘 팔리는데 네이버에서는 안 팔리고 네이버에서는 터지는데 쿠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제품이 어디서 시작해야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팔릴 수 있을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의 장단점과 최근 트렌드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판매 채널을 어떻게 잡아야 광고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깔깔 마케팅.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네이버, 쿠팡, 자사몰 이렇게 3개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려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24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240조, 상품만 봤을 때는 약 171조 정도로 보입니다. 2024년 쿠팡 기준은 55조, 네이버는 약 50조 수준이고 나머지 약 100조 전후가 자사몰과 전문몰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쿠팡에서만 팔린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네이버와 쿠팡이 비슷한 규모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통계 데이터가 50조냐 뭐 55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3분화가 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플랫폼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쌍파전이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어떤 전략으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장단점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보다 더 커졌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미 공용 플랫폼이긴 합니다. 요즘은 네이버 자사몰을 아예 안 하고 쿠팡 판매만 주력으로 하는 셀러들도 정말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로켓크로스나 로켓배송이 셀러 입장에서는 낮은 판매 난이도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판매가 쉽다 보니 높은 수수료로 인한 낮은 마진율 그리고 브랜드 자산이 아예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파워가 없는 수입 유통 상품으로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면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이 20%를 넘기기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3에서 5%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잡고 운영을 하시는 게 보통 정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점들이 모아져서 현재 쿠팡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보면 낮은 품질의 제품과 낮은 품질의 상품 페이지로 저마진으로 판매하는 전략이 주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 여름에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판매를 한다고 해보면 쿠팡에서 수많은 판매자들이 있는데 최상위권 브랜드를 몇 개를 제외를 하고 보면은 실제 중국 모델과 중국 상품 페이지 번역 수준으로 올려놓고 가격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곳들이 조금만 내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나 어떤 제품의 설득이 중요한 것보다 소비자들도 싸고 심플하게 검색을 한 사람들, 즉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싸고 빠르게 그냥 괜찮아 보이면 사는 그런 특성을 만족하는 플랫폼이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없거나 단순 수입 유통이라면 이렇게 직관적이고 싸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최근에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대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는 건기식이나 화장품처럼 낮은 원가율로 유행하는 성분들을 만들어서 싸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반대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보다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그냥 수수료를 내고 쓴다는 개념으로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식으로 하는 플레이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체에서 운영되는 광고의 간접 전환 정도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파워가 상당히 줄었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네이버는 사실 사상 최고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셀러들이 현재 네이버의 파워가 줄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관여 제품들을 파는 셀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별 고민 없이 사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쿠팡으로 넘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 셀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봐도 간단한 식품이나 과자, 가벼운 생필품 등은 네이버보다는 쿠팡의 로켓 배송에서 그냥 검색을 해서 최상위에 나오는 것들 중에 골라서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묶어서 구매하기도 좋고 배송비도 없고 반품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관여 제품들만 소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빼고 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자사몰에서 상품 페이지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름 모자를 사더라도 더 이쁘고 더 기능성이 있는 모자를 구매를 하고 싶다면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쿠팡에서 상위 노출된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패션뿐만 아니라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충분한 탐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탐색의 근본이 바로 네이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를 쿠팡에서 상위 노출된 걸 살까요? 아니면 네이버랑 인스타에서 찾아보고 살까요?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네이버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정보를 통해서 비교하고 사는 제품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쿠팡보다는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게 아직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중국 상품 페이지를 번역해서 올려도 잘 팔리던 게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팔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이버의 단점을 먼저 말해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사몰 수준의 상품 페이지를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고, 상위 노출의 힘이 더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해당 저관여 수요는 이미 쿠팡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의 장점은 정보를 통해서 고마진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쿠팡만큼의 트래픽이 아직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외부 마케팅의 어느 정도 정보 허브 역할이 강해지고 있고, 40대 이상 타겟에게는 아직도 아주 중요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종합해서 볼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브랜드급의 퀄리티로 네이버 내부에서 여러 정보 매체와 GFA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옛날처럼 상위 노출뿐만 아니라 네이버 정보 매체의 경우는 블로그, 지식인, 클립, 브랜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판매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GFA, 쇼핑 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 즉 정보 송진에 대한 기본적인 트래픽 자체가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략하면서 상품의 판매 퀄리티를 높게 베이스로 간다면,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아직도 네이버도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외부 광고, 구글이나 메타 등에서도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은 고관여 제품의 경우 네이버는 아직도 그 중간에서 검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침대 광고를 보더라도 네이버에서 블로그가 광고인 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의 블로그 후기나 스마트 스토어 평점, 영상 후기 이런 것을 2차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브랜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의 정보 제공은 요즘에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몰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시는 대표님들은 자사몰은 왜, 언제 해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자사몰이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 대비 장점은 첫 번째로 메타나 구글 같은 대형 외부 매체 광고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 두 번째는 CRM 마케팅, 마지막으로는 높은 홈페이지의 자유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자사몰을 해야 되는 기준은 사실 매출의 기준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메타, GFA 등 외부 매체 광고를 통해서 내 사이트에 유입시킬 만한 상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패션이나 재구매가 중요한 브랜드의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이 자사몰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 제품이 검색 기반의 상위 노출에 기반한 그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제품이라면 아무래도 자사몰 운영 시에 오히려 전환율과 광고비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 운영 방식을 고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가 단순히 일반 볼펜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결제랑 배송도 불편한 자사몰에서 고객이 따로 구매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내 사이트로 데려올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특별한 펜을 팔고 있다면 좀 달라지겠죠. 따라서 자사몰은 외부 매체 광고에서 눈에 띄는 소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제품이거나 재구매가 중요한 상품이나 브랜드라면 무조건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화장품을 팔거나 원룸에 특화된 공간 활용 가구를 판다고 해보면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 유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사몰이 맞습니다. 반대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지 않거나 소구점이 애매해도 재구매를 노리는 패션몰이나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회성 구매에 미치는 쿠팡이나 네이버보다는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업데이트 됐을 때마다 인스타그램 피드나 알림통만 알려줘도 쿠팡 스스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고 계속해서 고객을 누적시켜서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브랜드는 자사몰 전략을 꼭 가져가시는 걸 염두를 해주시고, 단점은 구축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 빼고는 사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깔깔 마케팅.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쿠팡은 단순 저관여 상품의 저마진 위주 대신 상품 페이지나 상품의 퀄리티가 낮아도 잘 팔린다. 혹은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외부 광고의 간접 전환 용도로 사용이 된다. 네이버는 쿠팡과 달리 어느 정도 정보성 기반이고 관여도가 조금 들어간 제품의 경우 아직도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으며, 상위 노출로 팔리는 저관여 제품들은 쿠팡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렴하고 저관여 제품들은 이제 판매량이 아무래도 쿠팡보다는 부족하다. 네이버에 검색 시에 노출되는 컨텐츠들은 아직도 2차, 3차 검증되는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브랜드라면 꼭 해당 키워드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몰의 경우는 광고 소재를
CTR로 높은 클릭률을 만들 수 있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재구매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이 고객을 누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세 군데 모두 거래액을 보셔 아시겠지만 작은 시장이 아니고 각각의 플레이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품군은 쿠팡에서만 팔리고 어떤 제품은 자사몰에서만 팔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매체라는 게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 제품이 어디와 어울리는 곳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